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냄새 치고 뉴스를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팩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를 나눠보는 똑똑팩토.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팩트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팩톡지기를 맡고 있는 KBS 임주영 기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어제가 바로 이 목이 또 비뚤어진다는 처서였는데 요즘 좀 폭염이 누그러진 것 같죠? 그 엄청 덥다가도 뭐 어떤 절기 딱 지나가면 이게 확 꺾이더라고요. 사실 작년이 정말 더웠거든요. 작년 막 너무 더웠을 때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올해는 좀 덜 본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뭐 좀 에너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가 조금은 덜 더워서 이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주목을 끈 아주 상반된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낸 기사인데요. 중앙일보는 올 전력 예비율이 최대 40%다. 전기가 너무 남아돌아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정확하게 이틀 뒤에 전력 예비율이 6.7%로 위기 경보 코앞까지 떨어져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전기 다 쓴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내용의 기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류의 기사들을 볼 때 뭘 좀 염두에 두고 보면은 네.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네.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해당 기사 내용들을 좀 따져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기사를. 결론은 두 기사 모두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게 왜냐하면 그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나 자료들 자체는 다 맞는데 그 분석한 자료가 해당 사안을 검증하는데 딱 맞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또 그 근거들을 토대로 네. 전개가 남아 돈다라거나 뭐 위기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게 과연 타당한가?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의 문제야? 이걸 왜 팩트 체크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 이게 걸려 있어서 열심히 봐야 되는 건가요? 돈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유튜브 방송들 보면 네네. 이 기사 나온 뒤에 네. 전력 대란이 머지 않았다. 완전 우리 저 큰일 났다. 우리 뭐 반도 국가라서 어디서 전력 들여오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막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무 어떤 배경 지식 없이 보시는 분들은 덜커덕 안 되겠네. 놀라게 되고 더운데도 막 참고 에어컨 끄고 막 이러면 결국 또 본인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는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검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중앙일보 기사에서 올여름 전기 남아돌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봤는데 정말일까요? 그러니까 기사의 근거로 제시된 거는 당시 기준으로 그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일로 기록된 9일이었거든요. 전력거래소 현황 자료가 있어요. 당시에 이게 85.9기가와트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전력 최대 수요가. 네. 그래서 지난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와 이제 비교를 했는데 7월 24일이었거든요. 뭐 111년 만에 폭염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최고 수치보다 6.6기가와트가 낮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은 전기가 남아돈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있거든요.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기 수요가 많을 때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치가 대략 89에서 91기가와트란 말이에요. 올해가. 근데 이제 그 예상치보다도 3기가와트 이상 낮았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게 문제예요? 남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남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낭비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여기에 하는 또 거죠. 요게 걸려 있네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그게 우리 전기세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거죠. 언론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실 아까 기가와트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기가와트가 정확하게 뭐 어떤 수치인가요? 근데 대개 그냥 원전 한 기의 발전 용량이 평균 1기가와트라고 해요. 탄이나 뭐 가스 발전소 한 기는 한 0.5기가와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일보가 문제 삼은 건 이제 발전 설비 예비력이거든요. 네네. 발전 설비 예비력. 이게 이제 당시 9일이죠. 그때 당시에 26기가와트 수준을 기록해서 예비율이 40%에 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3년 집계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그리고 산업부는 통상 10기가와트 안팎을 안정적인 공급 예비력으로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남았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지금 설명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네, 궁금한 지금 거 없나요?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한 100개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발전 설비 예비력은 뭐고 또 공급 예비력이 무엇인지 도대체 헷갈려요. 그렇죠. 네. 그 지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네. 그 전력 예비력. 네, 전력 예비력. 전력 예비력은 그러니까 전력을 막 엄청 많이 쓸 때가 있잖아요. 네. 싹 몰릴 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전력이 훅 모자라지니까 네. 그때 그 예비로 더 투입할 수 있는 전력 양, 예비 아.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전력 예비력에는 크게 설비 예비력, 네. 공급 예비력, 네. 그리고 운영 예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눈다는 힘을 거죠. 아껴둔 거죠. 네, 세 가지로 또 이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 중앙일보가 문제 삼는 건 그 설비 예비력인데 네. 그 설비 예비력은 그 전력이 부족해졌을 때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여유분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전소들이 많이 있지만 매번 100% 풀가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풀가동할 경우에 전기를 되게 많이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네. 소비가 안 따라주면은 너무 남는 부분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아. 돈만 버리는 꼴이니까 그래서 그 소비량 추이를 보면서 적정 수준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풀가동했을 때 그 예비로 더 넣을 수 있는 전력량, 총량을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여기에는 지금 가동 중인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 고장도 나고 네. 뭐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는 그런 네, 발전소들이 발전소들. 많단 말이에요. 네네. 걔네들까지 다 포함된 개념인 거죠. 에너지 부족해. 네. 빨리 갖고 와 했을 때 바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애들까지 그쵸, 섞여 고장이 있는 났으니까. 개념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수치는 공급 예비력이에요. 아, 공급 예비력. 공급 예. 예비력이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만 오. 따졌을 때 그러니까 걔네들을 100%까지 발휘했을 때 네. 더 나올 수 있는 전력량이 얼마냐 그걸 아. 따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당장 필요해 했을 때 바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공급 예비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부나 전력거래소에서도 이 공급 예비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또 이거를 최대 수요로 나눈 값이 있어요. 이걸 공급 예비율. 그래서 공급 예비력, 공급 예비율 이 두 가지 수치를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수치가 이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운영 예비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산 전기를 이제 소비자한테 쫙 보냈는데 사용되지 않는 전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100을 제가 네. 지호 씨한테 보냈다 그러면 네네. 지호 씨가 거기서 90만 썼어요. 그러면 그 운영 예비력은 얼마일까요? 저 지금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저 나름 수리 1등급이었는데. 네. 그 수리 1등급까지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0?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과 직결되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전력 수급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려면 이 공급 예비력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사에서는 설비 예비력으로 이 기사를 냈고 이걸 공급 예비력과 또 섞어서 설명하면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게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혼선이 빚어지죠. 네. 두 가지 개념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이런 거 잘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렇죠. 뭐 설비 예비력 얘기하다가 다음 네. 문장에서는 갑자기 공급 예비력이 나오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산업부는 이제 기사에서 언급한 그 설비 예비율 40%는 전력 수급 관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서 당시 공급 예비율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13.9%였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예비력으로 보면 그때가 11.8기가와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서 밝힌 안정적 공급 예비력이 네. 10기가와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1.8기가 정도 더 높은 거였던 거니까 이게 뭐 과도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개념은 공급 예비율로 이 기사를 만약 다시 쓴다고 가정했을 네네. 때 제목이 이제 올 전력 예비율 최대 40% 수요 예측 실패 남아도는 전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공급 예비율로 통일해서 다시 쓴다면 네. 올 전력 예비율 최대 13.9%가 되는 거죠. 수치가 그러니까 40과 달라지네. 13.9가 좀 차이가 좀 그쵸. 많이 달라지는 저도 사실 거죠.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올해가 정말 안 더워서 사람들이 전기를 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혼선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라고 계세요. 네네. 이분이 이제 지난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측치를 수정하는 TF 회의에 어떤 민간 전문가로도 참여한 에너지 네네. 전문가신데 뭐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산업부나 뭐 전력거래소 관계자 모두 다 따져보려면 공급 예비력이나 예비율로 보는 게 맞다. 다들 그렇게 입을 모아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건 헷갈리는 기사다.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해외 주요국들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뭐 비교한 게 있으신가요? 예, 혹시 몰라서 좀 비교를 해봤죠. 네. 예. 아, 그럼 글로벌하게 하는 건가요? 글로벌하게 아, 하는 영어로 해주시는 건가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국제에너지기구라고 글로벌 네.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네.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네. 이게 2014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38%, 영국 80%, 이탈리아 136%, 일본 98% 등으로 집계됐고요. 2010년 자료까지 거슬러서 보면 프랑스 38, 독일 91, 스페인이 122%였습니다. 이건 다 평균치예요. 하루만 잡아서 본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전력량이 남았다는 건가요? 그 설비들을 많이 지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40%보다 훨씬 높은 곳들이 많아요. 뭐 스페인 같은 경우 122%.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 에너지 전문가들은 네. 그 적정 설비 예비율을 대략 25%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본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국가별로 보면은 각자 그 에너지 수급 상황이 그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 적용할 수도 없고 나라 간의 수치를 대등하게 이렇게 비교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설비 예비율이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왜요? 신재생.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뭐 태양열 네. 그리고 뭐 바람 뭐 이런 거니까 이게 그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날씨에 영향을 받으니까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안정적인 수입이 와야 계획을 잘 짤 수 있는데 얘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설비 예비를 좀 높게 가져갔다 뭐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비 예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뭐가 안 좋은 건가요?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돈. 예. 설비 예비. 예, 그렇죠. 설비 예비율이든 공급 예비율이든 뭔가를 그 적정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그만큼 발전 돌려야 되고 뭘 지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니까.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건 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잡았거든요. 이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짰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수치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수요 예측 범위보다 그 실제 수치가 좀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라고 비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기사가 나온 뒤에 네. 그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 수치도 나왔고 예상치대로 된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어느 정도의 기간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할 텐데 요거는 딱 그날 하루 수치만 갖고 평가를 한 거잖아요. 좀 너무 성급하게 재단한 기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루 가지고 다 평가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하루만 갖고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수요 예측에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궁금한 게 이게 지난해 여름과 올 여름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는 여름이 다 가지 않았어요. 아직 8월이 남아 있죠. 최대 전력 수요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작년 여름 때 수치와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해보려면 여름이 지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빨리 네. 성급하게 기사를 낸 왜냐하면은 거구나. 이 기사가 나간 뒤에 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에 네. 공급 예비율이 6.7%까지 대폭 떨어지면서 이때는 조선일보에서 큰일 났다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게 좀 무한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갖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난 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안심해서 막 전기를 막 쓴 줄 알았지. 사실 전기를 쓴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떨어진 거죠. 나도 맞긴 맞는 거예요.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기온뿐 아니라 그 휴가철 수요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네네네네. 7말 8초에 휴가들을 좀 갔다 오시니까 네. 8월 2, 3주째에 그 네. 전기 수요가 최고 정점에 도달을 하는데 휴가 갔다가 온 분들이 대거 이제 일터에 복귀하면서 특히 그 대규모 공장 조업이 시작되는 시즌과 맞물려 있다고 해요.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보다 산업
발전기 소비량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비교하다 보니까 뭐 어느 날 이랬다 갑자기 쑥 떨어졌다가 뭔가 이게 참 좀 성급하다. 신뢰성이 없는. 네, 그러면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정반대 성격의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난 13일에 올 들어 처음으로 공급 예비율이 10% 아래인 6.7%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합습한 공급 예비력이죠. 그게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은 전력 수급 위기 경보 단계에 진입하는데 이건 정부가 예측한 전망치에서 100만 킬로와트나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걸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쓴 건가요? 그렇죠. 100만 킬로와트가 벗어난 건 맞아요. 예. 그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정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를 8,950만에서 9,130만 킬로와트로 예상을 했어요. 이에 대응해서 피크 시기의 공급 예비력, 네. 예, 전력이 모자랄 때 더 넣어줄 수 있는 전력 네. 예비력 수준을 703만에서 883만 킬로와트 구간으로 잡았는데 기사가 문제 삼은 13일의 공급 예비력이 608만 킬로와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703이잖아요. 최소가. 그러니까 이제 한 100만 넘게 빗나간 건 맞죠. 근데 딱 그 수치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은 고려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그 전력 수급 계획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공급 예비력 외에 별도로 어떤 추가 예비 자원을 마련해 뒀어요. 정부. 추가 예비 자원. 추가 예비 자원은 또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운전 발전기 그리고 수요 관리 자원 그리고 석탄 발전기 출력 상황을 더 올려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게 총 904만 킬로와트가 또 더 있습니다. 예비로 부족할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사 말미에 산자부 관계자 멘트로 관련 내용을 짧게 넣긴 했어요. 제목부터 본문 전반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기사에 잘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죠. 실제로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사실상 거의 전부가 부정적인 댓글이었거든요. 어떤 댓글이 있었나요? 뭐 정부가 정말 에너지 정책 다 망치겠다, 실패했다. 예. 전력 대란 오겠다, 큰일 났다, 뭐 이런 댓글들이죠. 정말 전력 대란이 올까요? 뭐 에너지 정책을 실패하면 전력 대란이 올 수도 있죠. 2011년에도 뭐 대란이 한 번 왔었잖아요. 뭐 전력 수급 관리를 잘 못할 경우 순식간에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좀 6.7% 떨어진 것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게 됐구나. 그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상황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총 예비 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 여름 이 블랙아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인가요? 예, 지금 올해 상황은 그렇습니다. 폭염이 꺾이고 날이 좀 이제 선선해지면서 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 같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전력 대란이 멀지 않았다 이런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계속 지금 공급 예비율 뭐 10%가 안정적인 수준이다,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몇 차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정적인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업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인식, 정식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거였는데 근데 이 인식도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비해서 발전 설비 용량이 지금은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용량은 더 늘어났는데 10%만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 5%만 돼도 거의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또 여럿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비율 뭐 수치만 보고 판단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비율 수치는 사용량 수치가 변하면 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몇 %로 표기하는 게 예비율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부는 절대치만 보는 거예요. 예비력. 아무리 못해도 500만 킬로와트 확보를 보고 가는 거죠. 절대치니까. 예비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이 일본이요 유례 없는 폭염으로 예비율이 7.7%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우리와는 반대로 이렇게 어떻게 온열병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에어컨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전력 예비율이 위험 수준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을 짚은 기사는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두 기사 모두 여름철 에너지 그 수급 대책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지적하기 위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언론이 또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너무 성급했다. 왜냐하면 하루치만 갖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건 또 너무 과도하다. 정확하지도 않고 객관적인 분석 방법으로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기사를 계속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기사를 잘 이렇게 뭐 파악한다거나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 검색이잖아요. 네이버에 그냥 전력이라고만 쳐도 전력량 정보가 바로 떠요. 전력 수급 현황이 정상인지 여부도 나오고 예비율, 예비력 등등 관련 정보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시면 이거 우선 찾아보시고요. 당일 데이터만 보는 것보다는 사실 추이를 살펴보면 더 좋으니까 그 메뉴 아래에 있는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 메뉴가 보이시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최근 며칠간 자료를 그래프와 함께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일단 좀 보시고 관련 기사를 보실 때도 어느 한두 매체만 보지는 마시고 좀 여러 매체를 교차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네요. 그렇죠. 이게 정보가 막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능동적인 자세가 좀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되게 혼란스럽고 헷갈리거든요. 결국 똑똑하게 우리가 뉴스를 소비한다는 말인데 저희 똑똑 팩톡을 보시면서 그런 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솔직히 이 기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기사 하나로 사람들이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똑똑 팩톡을 많이 시청하면서 여러분도 똑똑한 소비자, 이 기사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람도 꾹꾹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